자, 이번에는 모음 체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모음이란 어떤 소리인지, 모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준비해 주세요. 우리말 모음은 모두 21개의 모음이 있습니다. 21의 모음과 19개의 자음을 합해서 우리말 음운은 모두 40개의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음과 달리 모음은 소리가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해나 장애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소리가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음이고요. 모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소리로만 이루어진 단모음이 있고요. 그 다음 두 가지 소리로 만들어진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단모음 같은 경우는 소리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지요. 하나의 소리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 입모양의 변화가 없습니다. 처음 소리와 끝소리가 동일한 것이 바로 단모음이고요. 이중모음은 두 가지의 소리가 합해진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이 합해져서 두 가지의 소리가 동시에 나는 것인데요. 즉 그러다 보니 두 가지의 소리를 내다 보니 입모양의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이중모음입니다. 대표적인 단모음은 아와 같은 소리이고요. 대표적인 이중모음은 이야와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말 단모음은 모두 10개가 있고요. 우리말 이중모음은 모두 11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음 체계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은 바로 이 단모음 10개의 소리입니다. 단모음 체계, 단모음의 기준 3가지, 단모음 분류 기준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모음의 분류 기준은 크게 3가지라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 혀의 앞, 뒤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혀의 위치가 앞쪽에 있느냐, 뒤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혀의 높이, 혀의 중간의 위치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모음의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 모양, 소리를 낼 때 만들어지는 우리의 입술 모양에 따라서도 모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말 단모음은 모두 10개가 있다고 했죠. 이 10개를 이 3가지 기준에 따라서 각각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혀의 앞, 뒤. 혀가 앞쪽에 위치하느냐, 뒤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모음을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혀가 앞쪽에 있으면 전설모음, 혀가 뒤쪽에 있으면 후설모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설모음의 대표적인 모음은 바로 이입니다. 이를 발음할 때는 혀가 이쪽 이빨 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전설모음의 대표적인 소리로 볼 수 있고 이 모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설모음은 혀가 뒤쪽에 들어있는 건데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음들은 대체로 후설모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모음인 아, 어, 오, 우, 으는 모두 후설모음에 해당하고요. 이 후설모음 중에서 이 후설모음과 이가 합해져서 만들어졌던 모음들인 에, 왜, 위 이러한 모음들이 바로 전설 모음에 해당합니다. 혀의 높이에 따라서 모음의 종류를 나누면 첫 번째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혀가 높이 위치하는 고모음. 혀가 높이 위치한다는 얘기는 혀가 입천장과 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입천장이 우리의 입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겠죠. 그래서 혀가 입천장과 가까우면 고모음, 입천장과 멀면 저모음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입천장과 혀가 가까이 있다 보면 입이 다물어집니다. 입이 벌어지지 않고 다물어지죠. 그래서 폐모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저모음 같은 경우는 혀와 입천장 사이가 멀기 때문에 입이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개모음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간 소리가 중모음이겠죠. 자, 고모음의 대표적인 소리는 이입니다. 이, 으, 우, 위가 바로 고모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중모음은 어, 에, 오, 왜
중모음이고요. 저모음은 아와 아 계열인 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이모음, 전설 모음이면서 고모음인 이모음 기억해 주고요. 그리고 입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아 같은 경우가 저모음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술 모양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모음들은 첫 번째 입술 모양이 동그랗게 튀어나오는 원순 모음이 있고요. 두 번째 입술 모양이 평평하게 만들어지는 평순 모음이 있습니다. 원순 모음의 대표적인 예는 오, 우, 웨, 위가 있고요. 평순 모음은 이 나머지인 아, 어, 에, 이의 6가지 모음이 있습니다. 자, 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혀의 앞, 뒤에 따라서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과 중모음과 저모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입술 모양에 따라서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들어갈 모음들을 찾아보면은요. 먼저 이 같은 경우는 전설 모음이면서 고모음입니다. 그리고 에 같은 경우는 전설 모음이면서 중모음이고 평순 모음이죠. 그리고 에는 전설 모음이면서 평순 모음이고 저모음입니다. 마찬가지로 각각 빈칸에 해당하는 모음은 순서대로 위, 웨, 후설 모음, 우, 오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단모음 10가지를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단모음 10개는 아, 어, 오, 우, 이의 6가지의 기본 모음과 에, 왜, 위의 전설 모음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살펴보면요. 아와 에가 동일한 계열이고요. 어와 에, 오와 웨, 우와 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각각의 모음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이 4개의 모음들은 다시 공통점이 위에 있는 기본 모음에 다 이 모음이 합해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음이 합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4가지 모음은 다 전설 모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국어에서 왜와 위 같은 경우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같은 경우나 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와 이, 우와 이의 소리를 함께 내면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자음 체계에서는 왜와 위는 입모양을 변화시키지 않는 단모음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말 단모음에는 이렇게 10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단모음 체계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운의 변동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